첫 번째 문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 능력고사의 이혜린입니다. 오늘 사상 최고치라는 축포를 터뜨리면서 마무리가 됐는데 앞으로 시장 전략 더 탄탄하게 세워보셔야겠죠. 1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내일장에서도 주목해야 할 섹터는 역시나 6가지 올라왔습니다. 금융 지주사, 조선, 기자재, 반도체부터 철강도 있고요. 방산, 제약바이오까지 나와 있는데 1번부터 함께 확인해 보시죠. 바로 금융 지주사입니다. 이제 내일인 11일 이 양도세 기준 현행을 유지할 것이다라는 데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기대감으로 오늘 키움증권 8% 가까이 급등했고요. 유진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 상위 종목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금융주뿐만 아니라 지주사, 보험까지 함께 날아가는 모습이었는데 이제 내일 기자회견 이후 흐름은 어떨지도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2번은 조선 기자재입니다. 단기 과열 우려에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전일에 조선주들이 대부분 쉬어가면서 이제는 과열 구간인가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걱정과는 무색하게 오늘 관련주들 다시 오르는 모습이었는데 사실 대형주보다 중소형단으로 수급이 쏠리는 이 현상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파르게 오른 만큼 더 탄탄한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어서 3번 보시죠. 단골 섹터인 반도체입니다. 브록드컴에 이어서 오라클까지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업황 개선에 대한 시그널 들려오고 있는데요. 이제 HBM 출하량 역시도 내년에는 45%가량 증가할 거다라면서 AI 수요 견조할 거다라는 기대감 받아갑니다. 앞으로 이 반도체 투톱에 대한 낙수효가 더욱더 커질 걸로 보여지는데 두 분의 픽에 이 섹터가 있을지 주목해 보시고요. 이어서 4번은 철강입니다. 기재부에서 일본과 중국산 열연 강판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과 일본 저가 공세로 국내 산업의 피해 가능성이 확인됐다라는 건데요. 우선 앞서서 중국산 후판에 대한 반덤핑을 내렸을 때 현대건설, 제철이나 포스코 역시도 흑자 전환하는 등 실적에 대한 시그널이 있었는데요. 앞으로 이 소식도 관련해서 실적 기대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지 현재 주목되고 있습니다. 5번은 방산입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계속되면서 방산주들 달리고 있는데 이 주가 흐름 연속성이 있을지도 주목해 보셔야겠고요. 6번은 제약바이오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의 3대 지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정부에서도 집중하는 만큼 계속해서 관련주들 주목받는데요. 과연 이 6가지 중에 두 분의 선택은 어느 쪽일까요? 첫 번째 문제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주식 남녀의 선택 보드를 들어주시죠. 자,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 6가지의 섹터를 보기로 드렸고요. 두 분이 선택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6번 제약바이오 꼽아주셨고요. 성선화 대표님은 3번 반도체를 꼽아주셨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최근에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 두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좀 추가적으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약바이오요. 네, 제약바이오는 계속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새 들어서 한국에 대한 바이오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이 플랫폼에 대한 기술 이전을 통해서 로열티를 받거나 마일스톤을 받는 기업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찍고 있는 바이오들이 너무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을 받는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코스닥을 견인하는 산업은 바이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유동성이 늘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매매를 가장 좋아하는 것도 바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코스닥에 대한 장세가 조금 더 매매하기가 수월할 거다라는 말을 연계성으로 말씀을 드리면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에 따라서 추가적인 상승이 바이오 기반으로 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대외적인 환경 자체가 금리 인하에 대한 사이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상반기에 기술 수출만 하더라도 역대급으로 지금 바이오가 실적에 대한 모멘텀을 찍어내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을 잘 벌고 있는 만큼 그만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 바이오 기업이 많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기대감을 만들어내고 있는 게 연내 생물보안법에 대한 통과 기대감도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재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만큼 지금 당장에 대한 메가 사이클은 오지 않았지만 연말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여기에 대한 사이클이 한 번 더 크게 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섹터도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제약바이오는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꼭 넣어둘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제약바이오 개별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많지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기준금리 부분이 가장 주목이 될 텐데 지난 노동지표 나오고 나서
일단 금리 인하는 좀 확실시 되어가는 분위기인데 보니까 B컷 가능성이 살짝 올라오더라고요. 네. 여기에 따라서 제약바이오가 크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솔직히 뭐 B컷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도 안 생각을 된다? 하고요. 그리고 이제 B컷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건 시장에서 바라보는 게 B컷이 될까가 아니라 연내에 2회냐 3회냐 이 가능성이 늘어나는 걸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B컷을 하는 건 저는 오히려 안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스탠스를 많이 끌고 가면서 연말까지 3회라는 기대감을 가져간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먼저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사이클이 좀 더 길게 갈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B컷에 대한 가능성이 한 13%인가 17%그 정도밖에 안 올라오긴 했거든요. 근데 없었다가 0%에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만 하더라도 큰 의미가 될 수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CPI에 대한 발표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이게 연내 2회냐 3회냐 이걸 보는 거지 B컷이냐 베이비컷이냐 이거를 보는 거 아니라 좀 바라보고 있어서 기대감은 큰데 얼만큼에 대한 좀 퍼포먼스가 만들어질지 이 부분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방향성에 걸려 있긴 하지만 B컷을 기대하기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가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시장에서 제약 바이오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졌을 때 과연 옥석 가리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부분 잠시 후에 한번 여쭤보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성 대표님인데 앞서서 시장 분석하실 때 바이오 말씀을 해주셔서 네. 저는 제약 바이오 쪽을 함께 찍어주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그보다 더 좋은 게 있다. 반도체다. 네. 예. 사실 제가 지난주에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 포트에 항상 들어있거든요. 제가 특히 이번 오라클 실적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올해 연초에 기억하실 듯하지만 그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기억하시죠? 예, 예. 트럼프 손정희 그리고 샘 알트만 오라클. 거기에 오라클이 왜 꼈을까 보면 사실 오라클이란 회사 자체는 원래 데이터베이스를 기업용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클라우드로 전환을 하면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도 들어갔다라는 거죠. 기존의 쟁쟁한 업체들과 달리. 그래서 오늘 사실 새벽에 오라클 실적을 보면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 게 뭐냐면 일단 올해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잘 나오지가 않았었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주가가 장외에서 28%나 급등을 아하.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서. 왜냐면 기존에 있는 이 클라우드 업체들과는 달리 오라클은 오픈 AI라는 다른 빅테크들과 이렇게 맞춤형 전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게 지금은 실적으로 찍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그러니까 RPO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녀 이행 의무.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폭증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AI 수요는 죽지 않았어라는 게 지금 현재 시장의 컨센서스로 퍼진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요즘 보면은 이제 우리가 AI 한 지가 거의 4년이 됐습니다.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지겨울 만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AI 사이클이 4년 차에 돌아갔는데 이 4년 차에 주목할 만한 트렌드가 뭐냐면 처음에는 그냥 너도 나도 그냥 범용 엔비디아 칩을 썼지만 이제는 맞춤형으로 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캐펙스 증가율은 사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YOY로 54% 증가했다라고 하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YOY로 17% 증가하거든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로. 그럼 굉장히 둔화되는 거는 맞지만 거기에 비해서 커스텀된, 그러니까 맞춤형 AI 칩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물론 이 AI가 4년차 사이클이 돌아가면서 어떻게 전체적인 어떤 그런 캐펙스 증가율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말 기업의 맞춤형으로 가는 이런 거는 계속 늘어날 거기 때문에 HBM 수요 같은 경우에도 줄지 않고 계속 늘어날 거다. 그래서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 뭐 이렇게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이거는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포트에 꼭 하나는 조금 담아둬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제약바이오와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종목도 한번 살펴볼까 싶은데 먼저 반도체 쪽에서 보면요. 오늘 뭐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주목하고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 SK 하이닉스였고 상승률도 보면은 뭐 개인 투자자들이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정도로 올라가고 있어서 반도체 뭐 다른 거 고민 깊이 하지 말고 그냥 하이닉스 살까? 삼성전자 살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반도체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
사실은 이제 뭐 하이닉스가 안전하죠. 근데 우리가 수익률을 추구한다라고 하면 그렇죠.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제가 그 반도체 이쪽에서 봤던 거는 이제 TLB거든요. 아, TLB요? 네, TLB 같은 오. 경우에는 이제 기판을 만드는 업체인데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판이라고 하면 뭐 심텍 같은 기업들을 떠올릴 수가 있는데 TLB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맞춤형을 DDR5라든지 ESS라든지 이렇게 좀 고부가가치의 어떤 그런 기판들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오늘 같은 예. 경우에도 TLB 주가가 거의 한 16% 정도 올랐거든요. 어제도 많이 올랐는데 네. 오늘 더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 HBM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이 기판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심텍은 약간 범용이기 때문에 상승률이 조금 떨어졌지만 TLB 같은 경우 조금 가볍거든요. 그래서 정말 뭐 매매 타점을 잘 잡는다라고 하면 TLB 같은 종목들도 괜찮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 제약바이오로 넘어가서 앞서서 이제 뭐 금리나 사이클이 와서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주목을 받는다고 했을 때 이때 어떤 종목을 골라야 하는가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런 걸 제일 많이 고민하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힌트를 드리는 게 진짜로 기술력이 좋은 기업, 특히나 이제 플랫폼에 대한 수출을 잘하고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좀 힌트가 많이 될 거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G2G 바이오도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다른 종목들 중에서도 G2G 바이오가 좀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게 지금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제 모멘텀이 부각이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잘 가지고 있는 기업은 향후에 대한 미래가치 프리미엄을 미리 계산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26%가량 급등이 나왔는데 지금 이 추세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인노램프라는 이제 장기 지속형에 대한 플랫폼 그리고 인텔램프라는 장기 지속성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기술이 인정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게 최고의 비만 치료제는 육아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지금 아기가 통잠을 자면서 바로 요요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살을 뺀다라고 하면은 이런 장기 지속성에 대한 치료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좀 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만약에 이 G2G 바이오 같은 이 플랫폼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중에서는 이제 위고비라든지 마운자로는 일주일에 한 번만 쓴다고 해도 대박이라고 엄청나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G2G 바이오가 가지고 있는 플랫폼 자체가 약효에 대한 지속성을 1개월 내지 3개월까지 늘려갈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은 3개월 이상에 대한 장기 지속성 플랫폼을 통해서 장기 지속성 비만 치료제를 만든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블록버스터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GLP-1에 대한 모멘텀이 잘 팔리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시고 얼만큼 편리성에 대한 기술 경쟁이냐 이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만큼 앞으로 압도적인 좀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G2G 바이오 같은 기술은 많은 기술에 대한 좀 계약 체결, 라이선스 아웃도 기대감이 커질 수가 있고 이미 진행하고 있는 기대감도 충분히 커다란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얼마나 좋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그러잖아요. 신규 상장주는 뭐 3개월은 안 본다, 6개월은 두고 본다. 뭐 그런 얘기도 하는데 G2G 바이오는 이 타이밍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해주시는 건가요? 네, 뭐 요새 그게 꼭 맞진 않습니다. 요새 모멘텀이 좋다라고 하면은 계속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추가적인 상승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을 거나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물론 세론에 대한 리스크는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지금 52주 신고가를 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상방에 있는 매물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부터 눈치 게임이 들어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룸이 남아 있는 상황이고 추세가 무너지기 전까지는 홀딩해도 나쁘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각 섹터별로 좀 유명한 종목들 알아봤습니다.